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션 패스를 연결하는 것체는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말 과제를 하기 위해서 있어서는 그 모션 패스라는 거를 활용해서 물고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할 것인지, 공간은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셔서 기말 과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먼저 기본적인 모션 패스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응용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에서 저처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되게 하려면, 오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든,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는 항상 Z축으로 앞을 보고 있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리깅을 하던 어떤 무언가를 할 때도 저랑 다른 어떤 경우의 수가 줍니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커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칠 커브, EP 커브, 쉘브에서 EP 커브로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쉘브에서 세 번째 있는 것이 EP 커브입니다. EP 커브의 툴 세팅창을, EP 커브의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툴 세팅창이 열리고, 거기서 3큐브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작업을 해 주시면 완만한 곡선의 커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 엔터 쳐주면 커브가 다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커브를 조금 편집을 하고 싶으시면 우클릭 컨트롤 버텍스 모드로 바꾸셔서 이러한 컨트롤 버텍스들을 움직여서 커브를 변형시킬 수 있다. 적당히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컨트롤 버텍스의 간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도 사실 보입니다.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으면 이 부분에서 물고기가 너무 확 움직인다거나, 뱅크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확 꺾인다거나 그런 현상이 생겨서 적당하게 변형시켜 주시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브가 다 완성이 됐다면 이제 연결만 하면 되는데요. 아마 수업 시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션 패스를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커브를 편집을 하려고 하면 웬만한 컴퓨터들은 다 다운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션 패스 연결하기 전에 커브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모션 패스를
커브를 먼저 편집을 하시고 모션 패스를 연결하시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움직이는 거 보고 만약에 모션 패스를 연결한 다음에 움직이는 걸 봤는데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모션 패스를 에디트 가셔서 딜트 바이 타입 가셔서 모션 패스를 클릭해서 연결을 해제하고 다시 커브를 편집한 다음에 모션 패스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모션 패스 연결하겠습니다. 네, 물고기 선택하시고 모션 패스 선택하신 다음에 네, 리깅으로 가셔서 메뉴 셀렉터를 리깅으로 바꿔주시고 컨스트레인에 보시면 모션 패스 attach to motion pass라고 있습니다. 네,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레인지는 타임 슬라이더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 이게 타임 슬라이더인데 타임 슬라이더에서 보이는 이 1프레임과 이 120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1부터 120프레임까지 움직이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스타트 엔드 같은 경우는 내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1프레임부터 뭐 200프레임까지 혹은 300프레임까지 혹은 한 30프레임부터 400프레임, 200프레임까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0부터 29프레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30프레임부터 움직이게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희는 뭐 스타트 엔드 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스타트는 첫 점만 있는 거라서 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엔드로 했는데 네, 한 24프레임부터 1초 후에 움직여서 네, 적당하게 네, 그냥 200프레임에서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팔로우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된다고 했고요. 네, 파라메트릭 랭스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일단은. 네, 그 다음에 프론트 에지즈, 이 물고기에 어떤 축을 앞으로 하겠냐, 업 에지즈, 이 물고기에 어떤 축을 위로 가게 하겠냐 라는 겁니다. 자, 물고기를 보시게 되면 저는 물고기가 축을 보시면 Z축으로 양의 방향으로 머리가 이렇게 있게 만들었고요. 네, 물고기의 등이 Y축으로 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프론트 에지지를 Z로 하고 업 에지지를 Y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월드 업 타입은 보통 벡터로 해놓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브젝트 업 혹은 오브젝트 로테이션 업, 이 설정은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물고기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건데 이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벡터로 체크해 놓고 하겠습니다. 뱅크, 네, 뱅크는 뭐라고 그랬죠? 물고기가 그 턴할 때, 물고기가 곡선에서 턴할 때 물고기의 몸체가 약간 기울게 하는 거, 그것이 뱅크라고 했습니다. 뱅크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버스 프론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물고기를 거꾸로 만들었다, 물고기를 처음에 내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 프론트 에지는 Z로 해놓지만, 그렇게 하지만 물고기 머리가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인버스 프론트를 체크하시게 되면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다 바꿨고요. 네, 모델링 먼저 선택하시고 커브 선택하신 다음에 네, 어플라이. 네, 그러면 재생 버튼을 눌러서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저는 가다가 말까요? 네, 이유는 120프레임까지만 보이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임 슬라이더를. 저는 200프레임까지 움직이는 걸 했는데, 그럼 이 보이는 프레임들을 늘려서 200프레임까지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플레이.
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장난감이 아니라 혹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이렇게 이런 회전하는 부분에서 유동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겠죠. 네, 플로우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링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컨스트레인 하셔서 모션 패스로 가시면 플로우 패스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네, 옵션 창을 열어서 네, 이렇게 많이 디테일하게 많이 되어 있을 필요 없고요. 프론트만 좀 많이 나눠져 있으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어플라이 하시게 되면 네, 이제 조금 더 곡선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 라티스 박스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감싸고 있질 않죠. 이 꼬리 부분을.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혹시나 이럴 경우에는 네,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여기 라티스 베이스의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네, 라티스 베이스 사이즈를 키워서 네, 하시게 되면 네, 해결이 되겠습니다. 네, 요게 기본적인 모션 패스 연결 방법이고요. 어, 모든 학생들은 다 네, 이러한 방법으로 모션 패스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지 못했고, 이제, 네, 이번 주에 설명을 따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 친구가 네, 24프레임 가다가, 24프레임 가다가, 여기서는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빨라지게 한다거나, 다시 천천히 가게 한다거나, 이러한 속도의 변화를 주는 거를, 네,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거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오브젝트의 인풋에 보시면 모션 패스가 있습니다.
이 U value 이것에 키를 주게 되면 속도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네, 한 70프레임까지는 지금 정석으로 가는 것보다 좀 천천히 가게 해보겠습니다. 네, U value에서 이름을 선택하시고 U value의 이름을 선택하시고 우클릭 키 셀렉티드. 네,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키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플레이를 해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을 그래프 에디터를 꺼내서 네, 이 그래프를 좀 편집을 하게 되면 네, 그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것을 그래프 에디터에 보시면 네, 처음에 제가 모션 패스에서 연결했던 숫자 24프레임 그 다음에 200프레임까지 그래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중간에 제가 키를 준 거 70프레임의 키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키포인트 이 점을 움직이면 네, 위치가 바뀝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물고기의 속도를 여기서 24프레임부터 70프레임까지 빨리 가게 한다고 하면 이 점을 위치를 어디로, 왼쪽으로 하면 될까요? 오른쪽으로 하면 될까요? 네, 오른쪽으로 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빨리 가게 해서 나머지 시간에는 천천히 가게. 혹은 네, 23프레임부터 70프레임까지는 처음에 연결했던 속도보다 좀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게 하고 싶으면 네, 왼쪽으로 하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네, 위아래로 해야 되는데 위아래. 이 친구를 빨리 가게 하고 싶으면 위로 올리면 되고요. 이 친구를 천천히 가게 하고 싶으면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네, 밑으로 내렸을 때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 올리게 되면 네. (70프레임까지) 엄청 빨리 가다가 70프레임 이후에는 천천히 가게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네, 천천히 가다가 아주 빨라지는 거죠. 근데 그래프가 보시면 점점 속도가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점점 약간 가파라지다가 다시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움직임도 그렇게 되고 됩니다. 더 완전 빨랐다가 슥 멈추는 형식으로. 네, 그래프의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키를 줘서 네, 키 셀렉티드 키를 줘서 이 친구로 또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재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가 막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앞으로 갑니다. 보였죠? 그 다음에 뭐 이 친구를 더 앞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 네. 빨랐다가 천천히 가다가 네. U value에 키를 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서 그래프 에디터에서 이 포인트들을 움직일 수 있게 움직이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속도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 키프레임 이 점을 이 포인트를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그래프 에디터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 이 친구 이름이 뭘까요? 네. 디렉트 키 무브 디렉트 키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키프레임을 움직일 수 있는 네, 키프레임 툴입니다. 네, 이 친구를 눌러주셔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속도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 방법.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장난감 물고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물고기 꼬리라든가 그런 걸 부분적으로 내가 키를 넣는다거나 하고 싶은데 물고기의 움직임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제어를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모델링을 모션 패스에다 연결하는 경우에는 키를 따로 줄 수가 없어서 대체자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그 장난감 물고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커브를 하나 꺼내서 대체자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커브에다가 물고기 모델링을 페어런치해서 세부적인 움직임을 줄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네, 그 방법 먼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브선 하나 꺼내고요. 네, 이 친구도 연결하기 전에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해주시고 딜리트 바이 타입 가서 히스토리 불러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물고기에 보시면 물고기 아웃라이너에서 보시면 이 지느러미를 페어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고기 몸통은 이렇게 꼬리부터 해가지고 몸통이 한 몸통이고요. 지느러미를 따로 페어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네,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 자, 이 친구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몸통을 여기 커브에다가 페어런치를 단축키 P 눌러서 페어런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 커브를 여기에 이 모션 패스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물고기에다가 모션 패스를 연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지느러미에다가 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느러미 축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축키 D 눌러서 지느러미의 축을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도 D 다시 고정. 네, 그 다음에 저는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한테. 자, 키를 주는 건 단축키 S라고 그랬어요. 네, 네, 제 커서가 바 위치 보시고, 네, 단축키 S 누르고, 키를 줍니다. 움직여 놓고, 또 S. 네, 또 바 옮겨 놓고, 변화 주고, 단축키 S. 네, 이렇게. 변화 주고, 단축키 S. 또 이렇게 옮겨 놓고, 바 옮겨 놓고, 변화 주고, S.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해서 키를 주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자, 이럴 때는 아까 봤던 그래프 에디터 창을 열어서 로테이트 Y죠. 네, 이 지느러미의 로테이트 Y. 너무 지금 안돼. F 눌러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요거를 반복적으로 한 사이클을 만들어줍니다. 바꿔주고 S. 네, 이렇게 한 사이클을 만들어준 다음에 요거를 제가 그냥 전체를 다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V.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되겠죠? 네,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S 주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니까 네, 키 주고 네, 바 옮겨 놓고 변화 주고 단축키 S. 여기서 바 옮겨 놓고 변화 주고 S. 바 옮겨 놓고 변화 주고 S. 네, 역시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Y만 보면 되니까요. 네, 이거를 컨트롤 C, 이 정도겠네요. 컨트롤 V. 아이고, 이 정도. 네, S.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더 정교하게 하면은 더 그래프를 이쁘게 이렇게 사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를 다 줬더니 네, 이런 식으로 키도 줄 수 있는 형태로 모션 패스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키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서 물고기를 살짝 키를 주는 수도 있겠죠. 네, 여기서 뭐 제가 키를 주고 이 정도에서는 물고기가 네, 이럴 때는 물고기 그 축이 월드 축으로 돼 있어서
네, 오브젝트 축으로 해놓고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네, 이렇게 주기가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네, 키를 주고요. 여기서 좀 벗어났다가 다시 이쪽으로, 여기서는 또 많이 벗어났다가 너무 빨리 들어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변화주고 S. 근데 여기서는 좀 이제 안으로 쓱 들어와. S. 여기서도 이제부터 안으로 들어와. 여기서는 또 바깥으로 나가. 뭐 이런 어떤 동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좀 디테일한 움직임을. 네. 네,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플로우를 적용이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플로우를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거. 아, 되길 바라면서. 될 것도 같네요. 이게 저한테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해결 방법이 있었죠. 라티스 베이스를 선택하시고 스케일을 살짝 키워주시면 저런 약간 어긋나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 오예, 오예. 해결이 되네요. 됐어요. 오케이. 네, 라티스가 이게 먹네요. 커브에 라티스가 안 먹을 줄 알았더니. 네, 이러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네, 딜리트 하면은 네, 지금까지 줬던 키 값들을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우클릭해서 딜리트 하면 지금까지 줬던 키들을 다 지워낼 수가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커넥션까지 오케이. 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건데요. 이거는 뭐 권장하진 않겠습니다. 권장하진 않겠고 가능한 사람들이나 네, 하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천천히 진행하지 않고요. 그냥 좀 빨리빨리 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응용하는 거에서 커브를 모션 패스에 연결할 수가 있고 그 커브에다가 또 플로우를 적용하게 되면 네,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뼈를 갖다가 조인트를 갖다가 만들어서 네, 바인드 스킨을 하는 방법으로 물고기를 또 제어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네, 짧게 빨리 끝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리깅에 가시면 리깅에 보시면 네, 리깅에 스켈레톤 크리에이트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를 물고기의 모양대로 일단 만듭니다. 네, 사이드 뷰로 가서 물고기 보통 원래 모든 물체는
생명은 몸의 중심이 이제 루트가 되는 건데 물고기는 움직임이 그냥 좌우로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이는 거라서 네, 앞부분에다가 줘도 네, 움직임에 크게 무리가 없어서 오히려 괜찮아서 네, 앞부분부터 찍어서 조인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찍는 조인트가 제일 부모 조인트, 루트 조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일단은 단축키 X를 눌러서 여기 그리드에 스냅을 먹여서 만들고요. 먼저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들을 조금씩 옮겨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맞추면 되고요. 네, 조인트의 사이즈는 메뉴 디스플레이의 애니메이션, 조인트 사이즈에서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몸통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도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느러미에 맞춰서 지느러미가 어딨니? 왜 안 보이니? 일단 3개 정도. 네, 여기서 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복잡한 건데 이게 먼저 여기다가 이 조인트에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인트가 자식이고 이 조인트가 부모기 때문에 이 조인트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조인트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P 눌러서 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네, 미러 조인트 X축으로 반대로 그대로 만들 거기 때문에 X가 없는 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YZ 어플로 하시면 네,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죠. 네, 일단은 저는 지금 지느러미 이 조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지금 이거는 저는 페어런치를 다시 풀 겁니다. Shift P, 네, Shift P 눌러서 일단은 연결을 해놓지 않을 겁니다. 아직은. 네, 다른 몸통 작업부터 먼저 하고 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네, 스켈레톤에 보시면 Create IK Spline Handle 네, 들어가서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찍으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IK 스플라인 핸들 툴에는 커브가 숨겨져서 커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커브 네. 이 커브의 컨트롤 버텍스를 움직이게 되면 이게 아니죠. 이 모델링을 잠깐 모델링도 안 보이게 해야겠네요.
네, 이 컨트롤 버텍스를 제가 이제 움직여 보면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뼈가 움직이고요. 이 커브가 움직여야지 뼈가 움직이는 게 IK 스플라인 핸들인데 이게 지금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지금처럼 물고기를 움직일 때도 쓰지만 네, 이렇게 척추, 인간의 척추를 세팅할 때 네, 요걸 씁니다. 근데 이제 IK 핸들을 갖다가 움직여서 뼈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숨겨져 있는 커브를 갖다가 움직여야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네, 이 뼈는 커브에 의해서 움직일 거고 이제 이 물고기 모델링은 또 이 뼈에 의해서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 방법은 바인드 스킨의 바인드 스킨. 그래서 뼈 선택하고 네, 이 친구들 먼저 선택한 다음에요. 네, 요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Shift P 저 뼈대를 아직 페어런치를 안 한 것처럼 Shift P를 해서 나눠 놓은 다음에 나중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몸통만 바인드 스킨. 네, 제가 이제 또 움직여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 친구와 이 뼈와 지느러미 뼈와 이 지느러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뼈와 이 지느러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뼈와 아까 이 친구를 페어런트를 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아마 첫 시간에 제가 이거 한 거 보여드린 것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느러미를 움직이게 되면 몸통이 막 움직이지 않아야 돼. 이 뼈를 움직인다고 해서 이 몸통이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그게 스킨 웨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이렇게 미리 나눠 놓고 따로 한 다음에 따로 바인드 스킨 한 것을 나중에 뼈를 연결해서 하시게 되면 그러한 작업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요거는 네, 하나의 뭐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네, 잘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됐고 이제 여기 물고기에 숨겨져 있는 커브랑 이 커브랑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연결을 하고요. 컨스트레인, 모션 패스, 어태치, 모션 패스. 네,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커브 선택되어 있죠? 네, 컨스트레인 가서 모션 패스, follow 모션 패스 오브젝트.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 네. 요거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커브에. 그리고 커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 커브에 이 라티스 먹인 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혹시나 안 되겠네요. 얘는. 네, 약간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살짝만 키워볼까 한번 해볼까요? 저게 해결이 되려나? 네. 요거는 아예 뱅크를 조절하거나 네, 해야겠습니다. 네, 아니면 이 커브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 커브에
점의 위치를 조금 수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게 멈춰버리니까 네, 넘어가고요. 뱅크를 좀 나중에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뱅크를 한번 조절해 볼까요? 30도만. 네, 저건 라티스 문제라서 해결이 안 되겠네요. 뱅크를 빼도 그러겠는데, 네, 그러네요. 라티스 문제네요. 저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커브를 수정하지 않는 한, 네. 네, 그건 넘어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이게 가능하죠. 지느러미에 키를 줄 수가 있고요. 네, 가슴 지느러미에도 또 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뼈대를 활용해서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 앞전에 썼던 커브를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물고기랑 연결한 다음에 모션 패스를 하는 것과 또 이렇게 뼈를 갖다가 활용해서 연결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사실 혼용해서 또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커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커브 컨트롤러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또 이 친구들을 네, 그 커브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또 라티스가 먹었던 거 이해 보셨죠? 네. 또 그러한 방법으로도 연결을 해서 자유롭게 좀 더 자유도가 높은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모션 패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속도 변환하는 것도 일단은 한번 보여드렸고, 네, 플러스로 키 주는 뭐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키를 주는 거가 어떤 거냐면, 네, 제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굴을 한, 한 2초 동안, 2초 동안 이만큼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처음 시작점에서 단축키 S 눌러서 키를 주고, 네, 시간을 옮겨 놓고, 시간을 이렇게 바를 옮겨 놓고, 이만큼 변화를 줘서 다시 또 단축키 S를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 동화를 알아서 동화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제가 중간에 또 키를 주는데 어떻게 키를 주냐? 회전을 하는 걸로 하고 약간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네, 키를 또 단축키 S를 눌러서 키를 주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올라가면서 회전하고요. 네, 내려올 때는 그냥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또 회전을 시켜놓고 또 단축키 S를 누르게 되면 돌아갔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가는 어떤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키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네, 여기서 아까 우리 모션 패스에서 네, 여기 모션 패스에서 우리가 키 셀렉티드로 키를 줬던 것처럼 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채널 박스에서 제가 트랜슬레이트 Z에만 키를 줘서 앞으로만 움직이겠다, 앞으로만 가겠다, 그렇게 움직임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로테이트, 스케일, 트랜슬레이트 쓸데없는 애들까지도 다 키를 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럴 때는 트랜슬레이트 Z를 선택하시고 키 셀렉티드 키를 줍니다. 그리고 또 48프레임 가서 변화 주고
트랜슬레이트 Z에다가 키 셀렉티드. 자, 그렇게 되면 키를 넣었는데 트랜슬레이트 Z에다만 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부분에는 키를 주지 않는 거죠. 단축키 S를 누르는 거는 그냥 전체에다가 다 전체 채널 값에다가 키를 주는 거고, 지금처럼 선택해서 키 셀렉티드로 주는 거는 내가 필요한 채널에다만 키를 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모션 패스, 그냥 기본 모션 패스로 연결할 때는 우리가 굳이 키 주는 것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는데요. 네, 이제 응용 버전을 이제 하시게 되면 키를 줘야 되기 때문에 네, 키 주는 부분까지 네,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키를 지우고 싶을 때는 타임 슬라이더에서 우클릭, 딜리트 누르시면 되고요. 아까 그래프 에디터 보셨죠? 그래프 에디터에서 네,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셔도 됩니다. 네, 키보드에서 딜리트.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변화를 한번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그래프를 정교하게 에디팅하는 거는 2학기부터 아마 진행되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상관없습니다. 네, 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은 그대로고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Shift W가 있습니다. Shift E, Shift R이 있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보셨나요? 네, 네, Shift W를 누르게 되면 트랜슬레이트에만 키를 주는 겁니다. Shift E를 누르면 로테이트에만 키를 주는 거고요. Shift R을 누르게 되면 스케일에만 키를 주는 겁니다. 네,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네, 모션 패스와 관련해서는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말 과제 네,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에도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좀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어떤 친구들은 뭐 겁이 나서 질문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제가 드릴 때, 그럴 때는 네, 뭐 기초적인 것이 됐든 뭐 어려운 것이 됐든 네, 가감 없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업 진행 과정 중에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봐드리기 위해서 좀 급하게 움직이느라고 이렇게 말을 빨리빨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절대 뭐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딱히 그냥 급한 마음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언제든지 가감 없이 수업 시간이 됐던 네, 그 외의 시간이더라도 네, 톡을 이용해서라도 메일을 이용해서라도 네, 아니면은 직접 제 연구실로 찾아오셔서 꼭 네, 질문하시고 더 좋은 과제, 더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